친절하고 친근한 유치쌤 컷쌤 유쌤입니다. 네, 계속 어떻게든 이것을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다음으로 나누어 드릴 얘기는 이제 이 악기가 이제 소아, 암, 환아와 환아들을 위한 수업 때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저는 한우드 드림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로 활동한 만큼이나 예술 교육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토대로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이제 예술가로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의 진로, 꿈, 일상,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꿈꿔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 한우드림을 만나면서 이거를 직접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한국 종양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거죠. 교수님, 의사 선생님, 박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근데 이제 요분들께서 제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그 학술회 때 발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문가,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학술회 장소에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께서 학술회에 보시고 그 암센터의 병원학교, 그러니까 병원마다 큰 병원 안에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병원학교에 음악 수업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럼 하늘도 드림이 언급이 안 된 상황이었었나요? 그 학회에서는? 그렇죠. 언급을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교수님의 그런 마음 경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고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러니 그러면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는 딱 그 타이밍에 이 한우드 드림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로 환아들에게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반신반의했어요.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소아암 환아들의 환경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약이 많거든요. 예.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이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고, 또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혹은 감당할 만하게 다가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교육 환경에서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이 늘 벌어졌죠. 오늘은 4명이 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갔는데 1명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갑자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컨디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웠던 경험 중에 하나는 수업의 한 중반쯤 됐을 때 한 아이가 그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었거든요. 링거를 막 주렁주렁 꽂고 그런데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수업 장소에 온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 자기 딴 과목은 몰라도 음악은 들어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한우드 드림이 너무 그때 요긴하게 쓰였던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책상을 이렇게 치는 걸 먼저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 저는 지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책상을 치는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는 아이들은 책상을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아니면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동생 그러니까 2학년이니까 2학년들의 동생은 미취학 아동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 아이들을 재울 때 어떻게 재우느냐 그럼 아이들이 토닥토닥 한다 그러잖아요. 토닥토닥 하는 것처럼 책상에 장단을 치는 거다 라고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 자체를 그대로 한우드 드림에 적용하게 했어요. 저도 적용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책상을 치는 걸로 먼저 가르치니까 한우드 드림을 치더라고요. 그럼 얘를 치게 되면 얘가 파손될 염려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칠 때 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이제 악기 소리를 방해하잖아요. 요런 것들을 저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험이 소아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링거를 꽂고 있어요. 꽂고 있기 때문에 이 꽂는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럼요.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프잖아요. 링거 꼽은 적이 예, 있어요. 예. 이게 움직이면 쉽지 좀 않을 것 이렇게 같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얹어놓고 네. 요렇게만 해도 소리가 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예. 이렇게 해도 그냥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 소아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별달거리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박수를 보내야 네. 되지 않나 저는 싶어요.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서 네. 왜냐하면 이 또 소아암 교육의 어려운 점이 학년별로 모이질 않아요. 그렇죠. 무학년제죠. 그렇죠. 무학년제로. 그러니까 초등교육으로 그냥 묶이기 때문에 네. 1학년부터 6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도가 되게 다르고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다. 교과서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이거 자체를 매개로 해서 이 안에서 차시마다 이걸 좀 녹여낼 수 있으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렇죠. 거. 예. 이제 그 교수님의 지도 방법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아이들이 해낼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우들음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연주하고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요 지점이 요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이웃집 쌤을 응원해주세요.